바로 다음 초대 손님 모셔볼 텐데요. 이분은 아이돌 가수처럼 무려 직캠이 있는 지휘자님입니다.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직캠을 들어봤는데 지휘자 캠은 처음 그러니까요. 받아봤어요. 네, 정말 저런 지휘는 또 처음 보는 게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 저절로 또 보는 사람도 흥이 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바로 이 주인공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윤학 지휘자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방금 화면에서 짠 하고 튀어나오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백윤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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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앞서 여기서 영상을 또 봤는데 이렇게 춤 추시는 이 모습이 실제로 지휘하시는 모습이 맞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춤추는 건 아니고 지휘를 하는 건데 예, 춤으로 봐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아, 네. 예. 그런데 이 방금 이 춤추는 지휘자라는 제목으로 이게 또 영상이 SNS랑 뭐 너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 뭔가 떡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도 될까 싶은데 이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요즘? 네, 그 이제 식당에 있으면 알아보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그래가지고 왔다고 사진 찍자는 분도 계시고. 그 요즘에 제가 모르는 분인데 이제 인사하는 분이 좀 많으시면서 네. 이렇게 뭐 이제 그 방송에 유튜브에 나온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인기를 많이 실감을 하죠. 예, 예, 아, 지금 저희도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만 잔망의 의인화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재미있는 그 반응들이 많던데 혹시 예. 교수님 직접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을까요? 이게 방송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지휘자 굉장히 신났다. 예. 이거를 이제 굉장히를 한 글자로 줄여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다녔죠. 맨 처음에 학생이 한 줄 알고 누구냐고 막 이렇게 찾아다녔고 예. 찾지는 못했는데 예, 아주 즐거운 댓글도 있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은 아닌데 연주를 보고 이제 항암 치료 중이셨나 봐요. 근데 그 많이 힘을 얻으셨다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연주 끝날 때마다 댓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저는 꼭 체크하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예매하신 분들 또 관람평 남기시면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예. 처음 보셨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또 오시겠다 하는 분들 보면은 또 보람도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램프의 요정 지니 같다 하시면서 제 소원도 좀 이루어주세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뤄드릴 수 있으면 다 이뤄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연주에 오신 분들 행복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영상을 봤는데 댓글 중에 뭐 직업 만족도라고 하잖아요. 직업 만족도가 최상일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직업 만족도 최상이신가요? 예, 정말 최상이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저와 함께하는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분들한테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또 관객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예. 예. 저는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세상에 이런 지휘자는 없었다. 장망의 지휘자인가 장망의 댄서인가 뭐 이럴 정도로 지휘하는 걸 보면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잔망 그 루피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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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잖아요. 저분이 과연 저거를 의도를 하신 건가? 혹시 지휘 연습하시면서 본인 춤도 연습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신이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가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다 계획돼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이 높아지면은 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네. 요게 그냥 응용을 하는 거죠. 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응용이 되면서 이게 조금 보시는 분들도 그냥 대본만 읽는 게 아니라 예. 여기에 어떤 극적 상황이나 이런 걸 넣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보시기에는 좀 춤같이 보이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나는 지휘를 했을 뿐이다. 저는 지휘를 했을 지휘다. 뿐입니다. 예, 예. 근데 직캠 있는 지휘자는 우리 진짜 듣는 것도 처음이고 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이렇게 관객들 반응 그리고 또 저는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그 재밌는 게 저희가 합창석이 있는 공연장이 있어요. 예. 대구 콘서트 하우스도 그렇고 그런데 합창석이 좀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원래 지휘자는 등을 관객한테 보여주고 맞아요. 연주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끝나고 인사를 할 때는 제가 등을 돌리지만은 그래서 보통 등을 보고 계시니까 합창석을 미리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단원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괜찮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서 방송에서도 연락이 좀 오셔가지고 방송 나가서 막 그때는 이렇게 아니었다 너무 힘들다 지금도 뭐 이렇게 무릎 꼬집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고민 중입니다. 이게 연주에 지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네, 제가 뭐 단원이라도 생각해보면 정말 웃음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휘자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느라고 뭔가 고생을 하거나 실수가 있는 단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티가 나는 그런 분은 안 계셔서 다행인데 예, 조금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티는 안 났지만 공연 끝났더니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있다. 네, 그 정도는 고통이. 우리가 네. 특히 관윤학 쪽에 네, 힘들어하더라. 그러네요. 뭐 이렇게 트럼펫이나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웃음을 참다 뭐 호흡이 나올 때가 그러니까 한 분이 혼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잠시 제가 조금 더 이력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감사합니다. 백윤학 지휘자님은 대구시향, 서울시향, 대전시향, 부천시향, 수원시향 이렇게 여러 그 오케스트라와 네. 함께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서 예, 예. 지금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예.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그 과학 관련한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지휘자가 그래요?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를 네. 예, 졸업했고 이제 그 공학을 전공하던 중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게 합창단이었어요. 아마추어 합창단이었는데 여기서 하다가 이제 제가 음악으로 전공을 바꿔야겠다 해서 예, 공대 1, 2, 3, 4학년 다 마치고 네. 3학년으로 이제 음대로 편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음악대요. 예. 지휘 전공으로. 그러면 그 4년 다니시고 또 편입하셔서 2년 더 다니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학원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갔다 왔죠. 예. 이게 좀 취미로 음악을 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공대생에서 음대생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공을 바꾸신 거잖아요. 예. 이게 음악에도 그럼 원래도 재능이 좀 있었으니까 결정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재능은 사실 재능을 이제 제가 보여주기에는 무대에 섰던 이런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는 열심히 쳤던 것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대학교에 공대생일 때 음대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하고 지휘 공부도 미리 하고 있었고 음악 기본 지식 같은 것도 좀 채워 넣고 있었고 이래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 공대생인 아들이 갑자기 음대생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반대하셨어요. 예. 네. 어머니 많이 반대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반대하시고.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바꾼다고 그러시고 바꾼다고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정한 아버님이시네. 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네. 그래도 공대면은 예. 거의 뭐 미래가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안정적인 탄탄대로를 두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간다는 거는 이게 뭔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그 네. 순간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이걸 꼭 해야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놓고 이걸 가져가면은 요거 놨을 때의 어떠한 보장된 이러한 미래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이거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이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계속 해야지. 예. 이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좀 답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미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현재가 더 중요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았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거를 놓고 가면은 이게 점점 멀어질 때 언젠가 후회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가 아주 두렵지 않다. 이 전공을 음대로 바꾸시면서 지휘과로 들어가신. 그렇죠. 지휘 전공으로 네. 갔죠.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유학도 다녀오셨다고. 유학도 갔었죠. 예.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커티스 음악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템플 대학교에서 오페라 코치 과정을 했고요. 커티스 음악원 하면 그 미국 네. 펜실베니아인가요? 그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 예. 있는 음악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액 장학금에 뭐 영재학교. 영재 위주로 가는. 그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뭐 국내도 많이 좀 계신데. 이제 학교 특징이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실력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그러면서 거기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거나 뭐 사실 뭐 음악은 사실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장학금도 다 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됐죠. 예.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거기서 마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들어가는 시험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잘 들어갔던 것 같고 네. 생활은 너무 재밌었어요. 배울 것도 많고 이제 유명한 분들도 아까 질문하셨듯이 뭐 저희 잘 아는 뭐 유자왕이라고 피아니스트도 있고 예전에 아주 예전 선배로는 이제 올해가 커티스 설립 100주년인데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 네. 예, 레너드 번스타인도 네. 커티스 출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레이 첸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 좀 바이올리니스트. 잘하는 네, 분들 예, 있고 많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역시 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또 음악도 잘하고 정말 두루두루 잘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원래 이거 음표를 그린 게 수학과라면서요. 네. 그래요? 수학에서 음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선지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 X축, 네. Y축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보일 수도 있죠. 네. 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그러면 지휘를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보통 지휘자들은 기회가 되면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졸업하고 지휘자로 바로 하긴 좀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지휘를 맨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니까 경력이 낮고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별로 안 들어오고 일거리가 안 들어오니까 경력을 또 쌓기가 어렵고 계속 계속 어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또 학교를 갔어요. 템플 대학교 그때는 오페라 코치 과정 했었죠. 예. 그럼 그 이후에 국내 활동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11년 정도 유학 포함해서 11년 정도 있다가 2014년에 이제 영남대학교에 임용이 됐죠. 예. 그래서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구와 인연을 맺으셨군요. 그래. 잘 오셨어요. 이런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요. 저는 영남대학교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고 예. 예, 진짜 저한테는 가족이죠. 예. 항상 감사하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저 영대 출신이에요. 정말요? 영남대 출신이라서 저 더 환영합니다. 어쩐지 너무 감사합니다. 영남대도 음대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딴 데 가서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성악과 출신이라 가지고. 성악과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연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담아봤는데 보면서 말씀 좀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지휘가 잔망은 아니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곡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네, 네. 저 뭔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방금. 아, 어떤 우와! 아니, 저렇게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곡에 따라서.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런 동작들이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죠. 상상을 하죠. 어떤 음악이 나올까. 그래서 예. 지금 웃음 참고 계신 것 같은데. 스텝은 웃으시는데요. 그죠? 와. 오. 알라딘 메들리군요. 와.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와, 정말 분위기가 휙휙 바뀌는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연주가 이 지휘자의 특성에 따라서 곡을 뭐 해석하는 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분위기가 예, 많이 예.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휘자님의 어떤 특성이라고 특징? 아. 곡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석은 아마 다 이제 있을 텐데 그걸 표현하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지휘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지휘자는 그냥 근엄하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계속 눈치를 보고 이해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바로바로 해주는 것 같아요. 밝어! 막 어둡거나 네,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야 또 이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설명 필요 없이 저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윤학 지휘자님을 보는 분들의 반응이 관객을 지휘하는 지휘자다라는 네.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예.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요즘 이제 캉캉이나 이런 라데츠킹 행진곡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같이 유도를 해요. 요즘 박수 말고 또 이제 함성도 와. 오늘 안 나왔는데 나중에 네. 기회 되면 한번 또 네. 모시겠습니다. 예.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팔동작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단원들과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준비 단계부터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예. 더군다나 다양한 악기도 다 이미 아셔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일단 악보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보통 피아노는 많이 치시니까 그러면은 왼손 오른손 하나씩 있는데 네네. 근데 보통 오케스트라 악보는 그런 악보가 한 뭐 20개, 30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악기마다 특성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걸 일단 읽어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릴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휘자는 원래는 없던 직업이에요. 없던 직업이고 원래는 플룻, 뭐 오보에 이런 악기들만 있고 이 악기들이 연주를 하려다가 해보니까 이게 누구는 좀 템포가 다르고 좀 빠르고 그렇죠. 느리고 조금씩 안 맞으니까 누군가 좀 이거 박자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연주자가 이렇게 하다가 아예 그냥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해주고 있어봐. 그래서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가 된 거죠. 그 머릿속에 그 악보와 악기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도 그렇죠. 이제, 예,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자로서는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저는 교육자가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의 발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과거와 미래를 올바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오케스트라 교육과 관련된 것도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있어요. 네. 그것도 작년부터 제가 음악 감독 맡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계속 토토로 해달라고.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애들 너무 요새 좋아요. 지휘를 조금 했거든요. 예? 저는 어떤 그 지휘? 지인들하고 노래방을 가면 박자 못 맞힌 친구들이 지금은 저보고 아예 해달라고. 근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근엄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웃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근엄하지 않으니까. 지휘자님 저하고 반대를 하시니까 또 거기서 재미가 오는데 근데 왜 드라마에 보면 예. 이 마에스트로 분들이 굉장히 단원들을 엄하게 꾸짖고 그쵸. 당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지휘자님은 어떻게 그 단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굉장히 즐거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네. 이렇게 지휘자 드라마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쵸. 영화도 있고 그러면은 대체로 지휘자는 뭔가 그 근엄하고. 안 좋은 거를 다 개혁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네. 단원들은 다 구시대의 악습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단원분들은 되게 노력 많이 하시고 오히려 지휘자가 이렇게 군림하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단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믿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훌륭한 음악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소통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말 한마디 한마디. 거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거기 조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좀 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제가 여쭤보고 하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하고도 사실은 소통이 잘 돼야 그렇죠. 예. 음악이 잘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네. 클래식을 전공한 저조차도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면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한테 가면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그냥 좀 정말 좀 이게 좀 어떻게 좀 봐주시길 바라세요? 아니 그 뭐 강연 같은 거 혹시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손들라고 그러면 잘 안 드세요.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또 우리나라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제가 굳이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저는 그거는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너무 재밌어요. 예. 보다 더 많은 기회에서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 김선 아나운서가 전도 유명한 그 공대생에서 갑자기 이제 음악 전공자로 이제 바꿨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 20여 년 정도 지휘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예. 그때도 같은 선택을 하실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 겪어온 날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때 같이 쉽게는 결정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모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결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한 걸 이제 그때는 모르고 갔으니까 단호하게 딱 결정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못 모실 뻔했어요. 그냥 모르시는 게 낫다. 네, 아는 게 병이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뭐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좀 그런 거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사실 만족해서 예. 다시 또 와도 음악을 할 것 같긴 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럼 지휘자님 이제 앞으로 또 더 뭐 지휘하고 싶은 곡이나 무대가 예. 있으시다면 예, 저 하고 싶은 거는 글쎄요. 이제 오페라 좀 기회 되면 좀 많이 해보고 싶고 기회 되면은 또 여러 뭐 훌륭한 음악가들하고 협업하는 기회, 여러 단체와 협업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춤추는 지휘자, 뭐 직캠이 있는 지휘자, 네. 관객을 지휘하는 지휘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애칭이 있으신데 앞으로 어떤 지휘자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따뜻한 지휘자였으면 좋겠어요. 그 남들과 그러니까 저에게 쉽게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휘자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식 음악과의 어떤 이 거리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단원분들뿐만 아니라 관객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네. 네, 정말 오늘 뭐 클래식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백윤학 지휘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분을 만났잖아요. 네. 정말 이 음악이라는 열정 하나로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만의 또 리듬으로 인생이라는 오선지를 누비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시적인 오늘 하루의 감상평을 남겨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